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나 보다 했지만, CPI, 미국 대선 토론, FOMC, 우리나라 연휴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었죠. 그리고 환율 올라가면서 엔캐리 우려는 완화됐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여전히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6일 연속 빠지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이제 부담이 좀 작용을 했고, 그나마 증권주 일부, 제약주, 조선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제와 달리 좀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움직임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우선 초반에는 이제 플러스로 시장이 이제 흐름을 보였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GDP 나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직전에 2.1%에서 2.5%로 성장이 상향 조정됐거든요. 이게 이제 GDP 나오라는 게 뭐냐면, 최근 지표를 바탕으로 성장이 어느 정도 될지를 추정하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 파란색 선이 있는데, 저 파란색은 시장 전망의 중간값. 그러니까 지금보다, 시장 전망의 중간보다 지금 현재 데이터는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영역은 그 예측치의 대략적인 범위, 그러니까 상단 90, 하위 10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예측치의 대략적인 범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전망한 것보다 지표만 놓고 본다라면은 성장은 괜찮은 것 같아, 침체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침체 걱정은 좀 오버한 거야,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초반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엔달러 환율이 다시 튕겨 올라왔잖아요. 일본의 성장 전망이 약간 하향 조정되고, 미국은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달러 강세, 엔화 약세. 그러면 엔캐리 자금 이탈하진 않겠구만, 이렇게 또 해석이 됐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매도가 바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 효과 또는 영향, 어떤 쪽이냐? 근데 효과 쪽보다는 부담스러운 영향 쪽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그 아이폰 새로운 버전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베타 버전이다. 그러니까 AI 폰이 아니라 AI 기능 자체가 좀 베타 버전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이게 안 팔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됐죠. 오전에는 이미 그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LG 이노텍, BH,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군들이 애플 관련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오전에 빠져버리고, 오후 되면서부터는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종목까지, 그럼 반도체가 왜 빠졌는데, AI 기능이 장착이 되면 폰에 적용되는 반도체 숫자 자체가 많아진다. 그러면 많이 팔 수 있을까? 최근에 이제 모바일용 반도체 재고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완화가 되는, 해소가 되는 재료가 될지도 몰라, 이런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실망이 이제 더 크게 작동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더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로 작동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시장을 밀어버린 그런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됐고, 또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워낙 많이 팔아서 이 주가 하락하는 속도가 2022년도에 그때 막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그때 쭉 빠졌을 때, 그때 주가 빠지듯이 그 각도로 지금 주가가 되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9만 원 언저리 갔다가 지금 앞에 6으로 바뀌어버리는, 888에서 666까지 빠져버린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게 보면 지지선이고 나쁘게 보면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는데 싶은 선까지, 보시다시피 월봉에서 60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적이 내년도에 올해보다 좋아진다라는데 주가는 여기까지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저걸 깨러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주가는 어쨌든 이 근처에서는 깨다 올라가든 튕겨서 올라가든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쯤 되면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 밀어버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도가 되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그때 PBR이 1.09배에서 튕겼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1.2배 이하로 내려와서 조금 더 빠지면 그때 당시에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까지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여기 정도에서 좀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삼성전자 어닝 쇼크설을 특정 증권사에서 이제 좀 많이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빼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삼성전자를 워낙 세게 팔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시소 반대쪽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됐죠.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장중에 100만 원 이상에서 움직이다가 종가에서는 100만 원 이하로 살짝
내려왔고, 그다음에 증권주들도 역시 밸류업, 뭐 토큰 이런 이슈로 강세 보였는데 공통적으로 둘 다 이제 윗꼬리. 저거는 막판에 코스피가 밀려버려서 이제 꼬리가 달린 거일 수도 있고 단타 해먹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느라고 밀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연중 고점을 시원스럽게 마감해서는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 보인 거는 시장이 좀 단타성 돌아다니면서 단타 치는 비중이 높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강한가 보다 했었던 게 LG에너지 솔루션인데 이게 2차 전지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들은 빠져버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뭐 특별하게 올라가고 이런 구도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시가총액 1, 2, 3위가 다 빠졌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 2, 3위가 지수에 영향을 준 거를 빼면 오히려 코스피는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긴 한데요. 일단 단순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빅3가 지수 하락폭보다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은 매수 비중이 이렇게 적었던 날이 아닌데 매도 강도가 워낙 세게 나왔고 코스닥에서 어제 외국인들 그렇다 치고 이제 기관이 어제 매수로 돌아서 주면서 코스닥 상승 종목을 되게 많이 만들었었는데 오늘 매도로 돌렸죠. 이게 사실 오늘 연속 매수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봤는데 한 200억 안쪽으로만 매도해도 코스닥에 해볼만 하겠다 싶었었거든요. 근데 매도 규모가 적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뭐 오늘도 6,660억 순매도인데 그 중에 삼성전자가 5,850억. 예, 뭐 우선주까지 만약에 뭐 넣는다 이래버리면은 되게 많이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조합이 거의 7천억 원 정도 해서 사실상 오늘도 두 종목, 특히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주도 역시 매도를 하는 그다음에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도가 좀 있었고 매수는 뭐 삼성바이오나 뭐 아니면 하여튼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금융주 일부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매수가 분산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하이닉스는 샀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삼성전자 매도 금액하고 하이닉스 매수 금액하고 현저한 차이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좀 분리해서 보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뭐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험주, 화장품주, 방산주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 매수로 온 게 있고 그 외에는 뭐 업종은 골라서 엇갈려서 매매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업종별 특징 오늘 뭐 외국인들이 워낙 코스닥을 많이 팔아서 업종을 고르게 매수할 여력은 별로 없었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도 쪽에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매수는 그냥 골라담기. 뭐 이렇게 매수 규모 자체가 이게 뭐 대량 들어온 매수가 없었잖아요. 뭐 많이 매수해봐야 뭐 30억대 정도였으니까 뭐 이렇게 좀 세게 의지를 갖고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선별적으로 골라서 담았다. 근데 약간 특징이 있다면 그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좀 특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아이폰 공개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미증시에서는 뭐 빠지진 않고 거의 보합으로 끝났는데 이게 정말 이제 실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애플의 어떤 큰 기대가 있겠지, 큰 그림이 있겠지.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라든가 이벤트 이후에 주가가 못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빠졌지. 근데 애플의 희망을 거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값을 충족을 해줄지.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선 토론. 이 대선 토론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트럼프가 뭐 관세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트럼프 트레이드냐, 뭐 해리스 트레이드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또 수출주 관련해서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일 연속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8일까지도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6일 연속도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7년 이후 12번인가? 예, 그 정도밖에 안 나온 기록이라서 1년에 한 두어 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데 올해 들어서 이미 두 번째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좀 오버해서 파는 측면도 있다. 뭐 기술적 반등 한 번 정도는 줄 법한데, 그리고 오늘 뭐 제약조선 금융주가 선별적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뭐 의미 있는 급등이 나온다까지는 아니어서 좀 뭐 제한적인 어떤 반등, 시장의 어떤 거래 대금이 없는 장세에서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6일 연속 빠진 사례를 제가 이상 빠진 걸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저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8일 연속 빠진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6일 연속 빠진 사례도 적지는 않았는데, 근데 2017년 이후라는 걸 가정을 이제 열어놓고 보면 이게 자주 나오는 현상은 아니에요. 뭐 최장 8일 이거를 아예 더 길게 막 따져놓고 보면 10일 연속 빠진 사례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6% 가까이 빠졌거든요. 요 기간 내에. 평균적으로 저 정도 빠지면 보통 한 7.4%. 근데 이제 하락이 멈추고 나서 10거래일 이후에 보면 올라가는 확률이 조금 더 비율이 높긴 했습니다. 일단 좀 하락만 멈춰주면 되는데, 뭐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죠. 근데 어쨌든 1년에 3번 나온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번까지는 있었어도. 그래서 이번 이제 2번은 채웠는데, 이게 이제 6일에서 멈춰주고 좀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일정이나 뭐 추석 연휴 전이라든가 FMC 전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전업, 그냥 직업이 전업이라기보다는 투자 잘하는 전업들 있잖아요. 그 자산을 제법 모은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게 답답할 때 되면 저한테 한 번씩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전화도 오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어제 오늘 몇몇 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두 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삼성전자.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최근 이제 어떤 증권사에서 어닝 쇼크설을 뿌리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부터 조금 시장이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좀 꼬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어닝 쇼크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투자들이 임팩트를 준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거래량이 너무 말라버려서 이게 이제 거래량이 말라버린 장세에서는 단기 매매 이상 의미 있게 좀 붙기가 쉽지 않아서 시장이 되게 지루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대응은 둘이 달랐어요. 하나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놨다고 또 한쪽은 계속 요즘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 사고 있는데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한 종목은 똑같더라고요. 대형주. 예, 대형주 하나는 이제 똑같은 거 이제 좀 최근에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을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담았고 그 외에는 이제 좀 갈리는 모습인데 어쨌든 대응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그 종목은 공통적으로 사는 종목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역시 둘 다 키는 거래량과 삼성전자를 꼽았다더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한쪽은 다 왔다, 다 온 것 같다고 한쪽은 모르겠다, 다 왔다고 한쪽은 이제 증권사에 근무했던 출신이라 뭐 그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한쪽은 이제 보이지는 수급 보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수익률도 제가 둘 다 들었는데 그 올해 제법 벌었다가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좀 시장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모아서 트레이더들의 수다 또는 여러분들 밤방송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 듣는 앞에서 전화 연결해가지고 한번 직접 통화도 해보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